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목포신항에 도착한 지 열흘 만에 마침내 육지에 올려졌습니다. 선체 무게 논란과 연이은 운송 실패로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3년보다 더 초조한 열흘을 보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신항에 접안한 건 지난달 31일. 인양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안도도 잠시, 육상 거치까지는 난항이 계속됐습니다. 선체에서 흐른 대량의 진흙을 먼저 수거해야 했고 업체 측은 선체 내에 있던 화물 일부를 예고 없이 제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원회에 미처 통보를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세월호가 목포신항 앞바다에 있는 동안 해수부는 선체 무게를 4차례 정정했고 선체에는 최대 30cm의 구멍 21개를 뚫었습니다. 운송장비 테스트에 계속 실패하면서 장비는 2차례 추가 투입됐고 희생자 가족들은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야간 작업들을 지켜봤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7일은 넘겼지만 마지노선으로 본 11일 하루 앞두고 세월호는 결국 육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아이가 거기 있으면 어떡하지?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통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언어는 안 통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 찾아야지 되는 시작.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서 빠져나와 육지에서 객실부가 보이도록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추모객들도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육상으로 옮겨짐에 따라 중요한 작업들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 자료 보존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옮겨진 목포신항입니다. 육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축구장 4개 크기로 선체, 수거물 적치, 수습 작업 공간 등 크게 3곳으로 나뉩니다. 세월호 선체는 부두 끝단으로부터 40m가량 안쪽에 위치하고 선체 안팎에서 수거된 모든 것들은 세척과 분류 등 정밀 조사 작업을 거칩니다. 안전대책과 수색을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단계적으로 해야겠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의 어떤 염원 등을 감안했을 때 병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병행토록 하고요. 무너진 구조물, 진흙 등의 운송 작업은 담당 업체가 맡고 선체조사위원회는 별도 전문가들 활용해 사고 원인 조사도 병행합니다. 현장에는 국과수 인력 등이 투입되며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된 미수습자의 유해는 가족품으로 인도되고 일반 유류품은 별도로 보관됩니다. 선전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정부에 대한 국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선박 구조 역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전문적 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고. 육상으로 옮겨진 세월호의 핵심 목표는 9명의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원인 규명, 세월호 내부의 부식 상태 확인, 작업대 설치와 선체 바로 세우기 같은 작업 방식의 결정, 유해 발굴단 투입 여부 등 과정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중 수색이 재개됐지만 첫날인 오늘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오늘 낮 12시 25분부터 잠수사 2명이 침몰 지점 주변 해저면에 설치된 펜스 안을 수색했지만 유류품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수중 수색은 강한 조류 등을 이유로 1시간 30여 분 만에 종료됐으며 내일 기상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경선이 끝난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대선 직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후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 현장인 목포신항을 방문한 안 후보는 지난 7일 국민의당 소속 목포시 의원들의 세월호 사진 촬영 논란을 의식한 듯 별도의 언론 인터뷰 없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간단한 위로만 건넨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추격 중인 형국에서 남은 한 달 동안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힘을 발휘했던 주장들이 먹히기 힘든 구조입니다.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후보의 고향이 모두 부산인 이유로 대선 후보 출신 고향에 따라 표를 던지는 이른바 지역주의 구도는 의미가 옅어졌습니다. 여당이 몰락한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인 탓에 정권 교체냐 아니냐의 주제도 선거의 쟁점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내느냐, 또 수시로 돌발하는 악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해졌는데 최근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의 약점을 안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찾아 통합을 강조한 것과 정체성을 의심받는 안철수 후보가 광주를 찾아 과거 청산을 부르짖는 이유는 이 같은 맥락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통합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발포 명령자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은 많은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실제 선거가 치러지는 5월 9일까지 다자구도가 계속될지 양자구도로 재편될지도 관심입니다. 또 현재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로 나뉜 호남의 표심이 끝까지 나뉠지 아니면 과거 대선 때처럼 막판에 어느 한 후보로 쏠리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선거인단 불법 동원에 시당 관계자가 관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직 해촉과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당은 보도자료에서 전라남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이는 지난해 10월 입당한 비상근 직능국장이라며 개인적 공명심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당은 다시는 이 같은 반칙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센인들로 구성된 예술단체 회원들이 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오는 30일까지 영남면 남포미술관에서 지역 한센인들이 직접 참여한 서양화와 서예 등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며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소록도 한센인들로 결성된 해록예술회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회관과 한센병 박물관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쳐 주변에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서해 어업관리단에 납포됐습니다. 40톤급 저인망 어선인 이들 중국 어선은 오늘 새벽 5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고도 서쪽 960km 해상에서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1km가량 침범해 멸치 1,440kg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돼왔던 빚고을 장학금이 올해부터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재단법인 빚고을 장학재단은 정기이사회에서 장학금 규정을 개정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